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4월 14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4.15 총선 투표 시작이 12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있을지 지금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일 선거에서 여당이 큰 승리를 거둔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 부분의 공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정도로 이번 4.15 총선에서 중앙선관위는 노골적으로 여당 편들기를 했습니다. 여당의 매우 편파적인 이런 행태를 보였는데, 자, 지금 주요 언론사들이 선관위의 이런 노골적인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 사설 그리고 칼럼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네, 동아일보의 오늘자 사설입니다. 인적 구성부터 기울어진 중앙선관위의 기울어진 판정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입니다. 선관위가 중립 못 지키면 민주주의 흔들린다. 자, 또 어제자, 그러니까 13일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민생 파탄은 불허, 적폐 청산은 허용,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문화일보 13일자 사설입니다. 투표 동료 빙자한 여당 후보 지원과 선관위 편파성, 이런 제목입니다. 자, 전부 이번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여당 편들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총선에서 거의 지금 선관위는 여당의 또 다른 도우미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자, 여러 칼럼 중에서도 이런 제목의 칼럼까지 등장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지난 칼럼인데 4월 2일자 중앙일보의 칼럼 제목이 저렇습니다. 강찬호의 시선이라는 코너인데, 총선 불복마저 우려되는 선관위의 편파 행태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네, 제목이 굉장히 무섭죠. 지금 선관위의 행태로는 총선 불복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는 이런 내용인데, 한번 칼럼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자칫하면 총선 불복 시비에 휘말릴 우려마저 있다. 미래통합당 유력 후보인 오세훈, 나경원은 친북 반일단체 회원들이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가 잇따르는데도 선관위가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오세훈 측은 김정은을 추종하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진연이죠. 이 학생들이 자신을 디귿자로 둘러싸고 위협했는데도 경찰은 바라만 봤고, 선관위는 대진연 측에 위법을 저지르지 말라는 공문 한 장 보낸 것 외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합당 대표 황교안과 원내대표 심재철도 지역구에서 비슷한 선거 방해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통합당 선대위는 지난달 25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며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전달한 항의 서한 받기를 거부했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 수뇌부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것은 최근 10수년간 전례가 없다. 선관위에 근무했던 인사는 과거 선관위라면 즉각 경찰과 출동에 저지하고 심하면 고발한다. 어쩌다 선관위가 일이 됐나 부끄럽다라고 했다. 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친북 주사파 단체죠. 대진연이라는 단체는 선거 초기부터 나경원, 그리고 오세훈, 심재철 의원 등을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선거를 방해했습니다. 유세를 방해했습니다. 이 대진연이라는 단체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미국 대사관절을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가 구속되기도 했고, 작년에는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에게 마치 보수단체가 협박 소포를 보낸 것처럼 자작극을 벌였습니다. 그 박스 안에 죽은 비둘기 사체, 그리고 커터칼, 그리고 협박 편지를 담아서 마치 보수단체가 이 정의당을 협박하는 듯한
이러한 자작극을 벌였는데 잡고 보니까 대진년 간부였습니다. 이 외에도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기도 했고, 김진태 또 춘천에 있는 그 의원 사무실을 또 난입해서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단체인데 이들에 대해서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중앙선관위가 그럴 권한이 없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제지하거나 막거나 경찰을 동원해서 그 행위를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했다라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대선이나 2018년 6월 여당이 압승한 지방선거 때만 해도 선관위는 신뢰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 총선 전국에선 해괴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유한국당이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정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효 불허다. 선관위 사무처는 헌법상 정당 설립의 자유에 따라 당명은 폭넓게 허용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선관위원 전체 회의에서 불가로 뒤집혔다. 당장 논란이 불붙었다. 2016년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창당했을 때 이미 정당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민주당이 반발했다. 당명의 주요 부분인 민주당이 똑같아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구별할 줄 안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이 선례에 따르면 비례한국당도 허용하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즉 당시 민주당이죠. 피해자가 있었지만 비례한국당은 한국당이 직접 장명하고 쓰기 원한 이름이니 피해자도 없다. 선관위가 이렇게 편파적인 행태를 보이는 건 위원회 구성부터 여당에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다. 진보 5명, 보수 2명이다. 게다가 선관위의 투톱, 즉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친여 성향의 인사다. 특히 상임위원인 조혜주 씨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를 지낸 경력이 민주당 대선 백서에 명시된 인물이다. 차관보급 1급이죠. 차관보급에서 퇴직한 조혜주가 선관위 상근직 1인자이자 장관급인 상임위원에 오른 것은 선관위 내부를 잘 아는 우리 편이 상임위원을 맡으면 선관위를 쉽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여권의 판단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그가 상임위원이 된 후 선관위의 편파 행태가 두드러지게 늘었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 선관위는 9명이 정원인 중앙선관위원이 7명밖에 없는 절름발이 체제란 점이다.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원이 2명이나 공석인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된 것은 민주당이 3월 임기가 만료된 선관위원 자리에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앉히기로 야당과 합의했다가 돌연 번복했기 때문이다. 자, 왜 이 김대년이란 사람을 합의를 했다가 취소했는지, 여당의 속셈이 뭐였는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김대년은 1988년부터 30년 넘게 선관위에서 근무하며 사전 투표 정착에 공을 세우는 등 공정한 일 처리 능력을 인정받은 베테랑 공무원이다. 그는 선관위 사무총장이던 2018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치 후원금 셀프 기부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당시 선관위 사무처는 정권 실세였던 김기식의 행동이 위법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올렸다. 그러나 김대년은 즉각 회의를 소집해 법과 판례에 따르면 셀프 기부는 위법이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결국 선관위는 위법이라 결론 내렸고 김기식은 낙마했다. 여권 소식통은 당초 문재인 정부는 사법의 조국, 경제의 김기식, 투톱 체제로 국정을 운영하려 했다.
그런데 김대년 때문에 김기식이 날아가며 첫 단추를 못 끼게 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아팠다고 한다. 이런 김대년을 위원에 앉히면 선관위 장악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고 비토한 것이라고 전했다. 네, 선관위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테랑 공무원을 낙마시킨 이유가 참 여당의 사사로운 원한, 뭔가 보복 심리 때문이다라는 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자,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신뢰를 잃으면 선거에서 사소한 실수만 나와도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2년, 2017년 대선에서 선거 관리에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패배한 후보 측 지지자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불복 운동을 펼쳤다. 이번 총선은 유달리 진영 간의 대립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치러진다. 이런 마당에 선관위가 편파적인 행태를 이어간다면 총선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네, 이 칼럼에서 지적한 것 외에도 지금 지역구 곳곳에서 중앙선관위의 아주 편파적인 판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 동작을이었죠. 나경원 의원과 지금 이수진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자, 나경원 후보 측의 투표 독려 피켓 문구, 민생 파탄, 그리고 거짓말 아웃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쓰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민생 파탄은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키고 거짓말 아웃은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논리였죠. 네, 반면에 이수진 후보 측이 나경원 후보를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사용한 100년 친일 청산, 70년 적폐 청산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또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러 언론이 이것은 선관위가 편파적이다, 불공정하다라고 지적을 하자 하루 만에 또 그 결정을 번복하는 이런 해프닝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총선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접전 지역에서 전부 여당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 지금 그동안의 선관위의 이런 편파 행태 때문에 선거 후에도 굉장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럼에서 총선 불복까지도 이것은 가능할 정도로 지금 선관위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4.15 총선 여러모로 참 야당에게는 매우 불리한 여건 속에서 진행된 총선인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투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